중국은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인데 중국 경제에 미래가 없는 거죠. 이걸 저는 그 티벳 물탱크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여기 물이 차면 중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그 물의 수요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고 이 수자원 때문에 국가 간 분쟁 내지는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사실 심심치 않게 있죠. 그러니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내 말 들어. 이게 웬 난리지? 난리지 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MC를 맡은 알파고입니다. 티베트 분리독립운동은 정치적으로 가장 예민한 문제로 꼽히고 있죠. 최근에는 이 지역에 지어질 세계 최대 규모의 댐 때문에 주변 국가들과 갈등까지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티베트 문제의 역사적 원인과 함께 중국이 티베트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난리지를 전해주실 중국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박사님 벌써 두 번째 출연이시긴 한데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해왔고 한국에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중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설명드리고 있는 이철이라고 합니다. 티베트 민족들의 독립운동 역시 이제 끊어지지 않고 중국에서 거위국 간부가 미국에 오면 무조건 그쪽 사람들이 와서 이제 반대 시위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왜 티베트를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공산주의는 일단 공산당이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가장 높은 개념이죠. 예. 국가는 그 하위 개념이죠. 그러니까 티벳을 공산화했다는 건 이제 우리 시각이고 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 티벳을 해방한 거죠. 티벳의 농노, 티베트에 있는 그 종교로부터 있었던 그 하층 계층들을 하층민들을 해방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그 아편 같은 종교를 가진 그 사원들이 불쌍한 농노들을 그렇게 부려가면서 떵떵거리고 잘 살지 않았느냐? 우리가 해방시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 이 당시 티벳의 관습이 지금의 우리 눈으로 보면 미개하다고 생각될 만한 그런 면도 티벳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정의를 구현한 거죠. 근데 정치 권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티벳이 중국을 서쪽으로부터 보호하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요. 지금 황하와 양자강도 그 수원이 전부 티벳에 출발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일에 티벳이라는 지역에 인도나 다른 국가가 점령한다고 그러면 중국은 모든 수자원을 티벳을 점령하고 있는 정치 권력에게 장악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티벳을 갖고 있어서 좋은 점은 많은데 티벳을 놓아줘서 좋은 점은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놔준다. 야, 그러면 박사님 방금 전에 이제 티벳을 갖고 있으면 양쯔강하고 황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중국에 지금 물 부족 국가인가요? 그러면? 중국은 물 부족 국가입니다. 중국을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네. 뭐 큰 강이 흐르고 이러니까 굉장히 물이 많아 보이지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인데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반적으로 물이 좀 부족해 정도의 상황인데 이게 물이 몰려 있는 곳은 몰빵이 돼 있고 네. 없는 곳은 막 사막이고 이러다 보니까 물이 부족한 곳에서는 물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북부 지역입니다. 네. 황하가 흐르는 지역. 첫 번째 증거. 황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가다가 우리는 강물은 흘러갑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건 농사 짓느라고 뽑아 쓰고 네. 공장에서 뽑아 쓰고 뭐 마신다고 뽑아 쓰고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황하가 이렇게 흐르다가 자꾸 사람들이 뽑아 쓰니까 수량이 줄어요. 네. 수량이 계속 줄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없어지겠죠.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강바닥에 이렇게 드러나요. 이렇게 해서 황하가 중간에 몇 번씩 이게 끊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 같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거는 맨 마지막 장면. 네. 그렇고 그러면 강물이 마르는 지역에서 농사는 어떻게 짓겠습니까? 멋지겠죠.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우물을 파요. 한 50년 전에는 네. 10m를 안 파도 몇 미터만 파면 우물이 나왔어요. 네.
지금은 15m를 파도 물이 안 나와요. 지금 막 30m, 40m를 파야 이제 물이 나와요. 그런데 농업용수만 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 발전하니까 공장을 계속 짓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공업용수가 대량으로 또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죠. 물이 없어요.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물 부족 현상을 극복하지 않으면 네. 중국 경제의 미래가 없는 거죠. 안 그래도 이제 중국이 최근 티베트에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을 짓겠다고 나왔죠. 이렇게 큰 댐을 지닌 목적이 뭔가요? 그 전기가 안 나와요? 전기가 부족한 것도 맞죠. 맞아요. 전기가 부족한 것도 맞는데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티벳의 가장 큰 강, 야룽제포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물길이 굉장히 험하고 그다음에 우기와 건기의 차이가 아주 심해요. 그러니까 건기에 갔을 때는 여기 뭐 시냇물이네 이랬다가 우기에 가면 이제 그 홍해가 열린 것 같은 이런 느낌인 거죠. 이게 일단 그 내륙 쪽으로 갈 때도 굉장히 지형이 험해요. 생각해 보세요. 티벳 지역이 낮은 데가 4,000m고 높은 데는 7,000m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4,000m에서 동쪽으로 내려꽂잖아요. 네, 거의 롤러코스터. 요 야릉장포강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인도 쪽을 감돌아서 이렇게 내려가요. 네. 근데 이 내려가는 길이 히말라야 산맥을 급강하는 거예요. 공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 수위차가 크고 네. 급격히 떨어지는 곳이야말로 수력 발전을 하기에는 너무너무나 이상적인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력 발전량도 예상치가 전 세계 최대라고 얘기하는 산샤댐의 3배가 나온다는 거고요. 황하 같은 데가 대표적으로 그 물 부족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국가 프로젝트로 남수북조 프로젝트라는 국가 건국 이래 최대의 프로젝트라고 불리우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크게 세 부분인데요. 하나는 상하이 지역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북경 지역까지 이 양자강의 물길을 끌어올리는 소위 동선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다음 물을 끌어서 중부 지역을 통과해서 역시 그 하북 지역으로 올리고 베이징 근처까지 올리는 그 중선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세 번째가 지금 티벳 지역에서 있는 수자원을 관리하고 모으는 그 서선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동쪽, 서쪽, 중간에서 동선, 중선, 서선인 거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그 댐은 이 서선 프로젝트의 일부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히말라야 지역, 티벳 고원에 댐을 쌓아가지고 물길을 항상 이렇게 가둬놓으면 티벳 고원의 지하수가 이제 늘어납니다. 이걸 저는 그 티벳 물탱크라고 부르는데요.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중국 전 영토의 8분의 1이 해당되는 면적이 물탱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이 차면 중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그 물의 수요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고 여기서 다시 세월이 100년이고 200년이고 흐르면 이 지하수가 신강 위구르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타클라마칸 사막이 녹지로 변하고 고비 사막이 녹지로 변하는 이런 지구를 바꾸는 이걸 하려면 기술도 좀 약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런 걸 하면 거기 지금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공산당을 그냥 밀고 치고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남수북조 프로젝트라는 거는 이 최근에 와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몇십 년 전에 결정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중국 공산당도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중국 내에서도 생태 환경의 변화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긴밀하게 그 모니터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는 고다. 근데 이건 오직 자연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강이 동시에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쪽으로 빠지고 갈 건데요. 그럼 그쪽 나라들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내 말 들어.
안 들을 것 같아요. 자기네 이제 물이 들어갈 때인데 중국이 이거 막아주면 반발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뭐 남미에서도 그렇고 이 수자원 때문에 국가 간 분쟁 내지는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사실 심심치 않게 있죠. 중국의 남수북조 프로젝트로 인해서 이제 야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그 수자원 분쟁으로는 소위 인도 차이나 반도로는 메콩강이 있고 야룽창포강의 그 댐이 있는데 메콩강의 경우는 사실은 이미 예견됐던 거예요. 메콩강 쪽에 그 댐들은 이미 다 만들었고 실제 지금 메콩강의 수량이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중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미국에 얘기를 했으나 미국이 직접적으로 조치를 못 해가지고 요때 일본이 형님 그럼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직접 나설 여유가 없으니까 일본이 가서 메콩강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제 회의에도 참석하고 메콩강의 영향을 적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돈도 대고 이렇게 하면서 미국을 대신해서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아세안 국가들의 마음을 사요.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그 국가 전략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그 다음 21세기에 유럽에서 영국에 해당되는 포지션을 차지하고 싶어해요. 두목은 미국이지만 넘버 2는 나다. 일본은 이제 그 자리를 원하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서 미국을 대변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인도 쪽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 인도 쪽은 실제로 이 야룽장포강을 막고 실제로 직접적으로 겐제스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요. 근데 겐제스강 유역이 인도 북부인데 이 겐제스강 유역에 살고 있는 인구가 무려 6억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물길에 문제가 생기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인도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인도 입장에서 이제 반발해야 되죠. 말은 하죠. 말은. 근데 뭐 지금 중국이 들을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결국 인도는 자기들도 국력을 세울 수밖에 없거니와 실제로 이런 사안들이 깊어지면 인도는 그래? 그럼 뭐 중국을 압박하는 일이라면 우리도 다 숟가락을 올려놔야 되겠어. 이제 이런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갈지는 아직은 좀 그 예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많은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티베트는 중국의 일부다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죠. 우리 말을 안 들으면 달라이라마를 어찌하겠다. 이런 식이 되면 티베트 백성들은 그런 위협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달라이라마는 지금도 그렇지만 티베트 사람들에게는 그냥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티베트이 중국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그 통합이 잘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도 좀 약간 구멍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티베트 사람들은 중국에 섞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